네, 유한타증권의 미디어 엔터 레저를 담당하는 박성호입니다. 이번 기초 세미나는 전편에 이어서 광고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디지털 광고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중점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그 광고 시장은 약 12조 원 정도 되는 시장 규모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디지털 광고 시장이 5조 원대 수준으로 가장 높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고, 이 전체 광고 시장의 파이는 GDP 성장률만큼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폭은 한정적인데, 그 성장하는 부분만큼을 디지털 광고가 가져가고 있어서 이 디지털 광고 쪽을 좀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디지털 광고 먼저 좀 말씀 좀 드려보겠는데요. 가장 크게 이제 분류를 좀 해보게 되면 검색 광고하고 노출형 광고 이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이 검색 광고라고 하는 거는 매체가 크게 보면 심플합니다. 네이버하고 구글 이 두 가지만 핸들링하면 되는 그런 광고이고요. 이 검색 광고는 뭐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일종의 키워드 광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들이 자기네가 원하는 관심사를 자발적으로 이제 검색을 해서 그 검색에서 이제 적절한 그 공간에 이제 띄워지는 그 광고를 보고 이걸 여기에서 이제 소비자가 이제 클릭을 하게 될 경우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광고, 이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광고를 퍼포먼스 광고라고 합니다. 다음 노출형 광고인데요. 노출형 광고는 이 검색 광고하고 좀 다릅니다. 이 매체들이 정말 수만 가지로 파편화되어 있는 시장이에요. 뭐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 네이버 배너 광고라든지 아니면 뭐 카카오톡의 뭐 톡비즈 광고라든지 그리고 구글의 유튜브 광고 같은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성 있는 이들 매체 외에도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많은 웹 그리고 앱들의 다들 광고 지면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 광고 지면이 있게 되면 그러면 광고주 입장에서는 이제 그 소비자들을 이제 찾기 위해서 수많은 매체들을 갖다가 좀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 노출형 광고 시장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복잡한 시장이기 때문에 검색 광고 시장하고는 다르게 미디어 랩이라는 존재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미디어 랩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매체 이제 광고 지면을 판매 대행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노출형 광고는 브랜드 광고하고 퍼포먼스 광고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네이버 초기 화면에 이제 보여지는 이런 그 배너 광고 같은 경우는 일종의 브랜드 광고의 속성도 있으면서 퍼포먼스 광고의 속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지면에다 광고를 띄우게 되면 불특정 다수가 있다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브랜딩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클릭이 일어나게 되고 실질적인 매출로까지 연결되게 된다면 퍼포먼스의 특성까지도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노출형 광고 시장은 좀 복잡한 로직들이 좀 많이 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부킹형과 프로그래매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건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광고, 지금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게 요새는 굉장히 큰 화두로 좀 뜨고 있는 분야입니다. 자, 옛날에 그 광고가 이제 기법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던 시절, 주로 이제 뭐 TV라든지 신문 등이 이제 주요 매체였던 시절에는 자, 이 광고를 갖다 한번 띄우게 되면 이제 불특정 다수한테 동일한 광고를 보여주게 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인기 드라마가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드라마 앞에 붙는 이 광고, TV 광고 슬롯에 광고를 띄우게 되면 분명 많은 분들이 보기는 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 볼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광고는 마치 폭격기가 그 이륙을 해서 적을 갖다가 정밀하게 타겟팅하지 않고 이제 폭탄을 갖다가 뭐 엄청나게 많이 이제 그 뿌려대고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새는 이제 에드테크가 발달하다 보니 이유는 이제 개개인들이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디바이스 소유를 하게 됨에 따라서 이
개개인들을 정밀하게 타겟팅을 해서 그 사람한테만 필요로 하는 광고를 비용 효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유형의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이 지금 뜨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자, 뭐, 신혼부부한테는 뭐, 부동산 관련, 또 임산부한테는 뭐, 출산용품, 다들 그 사람마다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가 있을 건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맞춰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자, 정확하게 이제 구매 가능성이 높은 고객만 타겟을 해서 그들이 원할 때 원하는 광고를 보여주는 것. 이런 것을 보고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자, 퍼포먼스 마케팅과 관련해가지고 요새 이제 그 뜨고 있는 거는 CPS라는 건데요. 이제 CPS 관련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 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디지털 광고는 어떻게 과금을 하는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지금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좀 많이 쓰는 용어가 CPM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1000번 광고를 노출할 때 뭐 일정 금액을 과금을 한다. 뭐 CPM 단가가 만약에 $1다 그러면 1000번 단순하게 노출을 시키면 $1를 갖다가 지불을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거 외에는 이제 요런 스타일. 광고를 단순하게 노출을 시킨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이거를 뭐 실제로 얼마나 클릭을 했는지 클릭 횟수에 따라서 이제 과금을 하는 요건 조금 더 진화된 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CPA라는 것. 이거는 광고를 클릭한 이후에 특정한 그 반응을 광고주가 유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CPI라는 광고가 있습니다. CPI라고 하는 광고는 Cost per Installation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특정 뭐 앱 같은 거를 깔게끔 광고주 유도를 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깔게 되는 다운로드 수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과금을 하는 그런 형태의 상품이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CPS라고 하는 건데요. 요거는 실제 매출이 일어났었을 때 과금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앞서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것이 한국의 이제 소비재 기업들의 전체가 그 만들어내는 매출에 의해서 뭐 일정 퍼센티지가 이제 광고 시장을 형성을 하고 있고 그게 한 12조 원 정도의 시장인데 그 안에서 한 5조 원대의 디지털 광고 시장이 있더라. 자, 이 디지털 광고 시장은 뭐 앞으로도 성장을 하겠지만 그 시장만 놓고 보면은 좀 한정적인 규모의 시장일 수도 있는 건데요. 자, 이 CPS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다른 영역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요새는 이제 그 중소형 그 브랜드들 뜨는 것들 되게 많죠.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바이럴이 좀 돌면 뭐 그게 이제 좋은 매출로 이어지는 케이스도 많이 있는 건데요. 영세한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케팅비를 갖다가 지출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제한적인 분들도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마케팅을 대리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매출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거기에서 뭐 적으면 한 10%에서 많으면 한 40% 뭐 정도를 매출 전체에서 RS로 떼우는 방식 이런 분야가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퍼포먼스 마케팅과 연결해서 퍼포먼스 마케팅과 커머스를 연계한 사업이 이제 디지털 광고 시장에는 요새 큰 화두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그 노출형 광고 지명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부킹형 광고라는 것과 이제 프로그래매틱 광고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로직을 좀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그 디지털 광고 관련 상장사들 주요 이슈들은 대부분 좀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부킹형 광고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노출형 광고 시장은 매체 파편화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검색 광고는 뭐 한두 개 매체만 알면 되지만 이쪽 시장은 너무나 많은 매체들이 이제 흩어져 있고 이 매체를 보는 이제 소비자들 이제 찾아다니기 위해서 광고주나 광고 대행사는 좀 노력을 좀 많이 기울여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자, 매체가 굉장히 많이 엮여 있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 매체를 파는 거에 대해서 좀 전문성이 있고 좀 사이즈가 있는 그런 판매 대행사가 좀 필요로 하게 됩니다. 자, 이 미디어 랩은 매체를 대행을 해서 이제 광고 지면을 팝니다.
자, 요거를 갖다가 이제 주식시장하고 좀 비유를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광고주는 뭐 예를 들면은 전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뭐 예를 들면 뭐 대규모 연기금이 뭐 광고주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기금이 뭐 돈을 뭐 대행사한테, 즉, 예를 들면 이제 자산운용사가 되겠죠. 자산운용사에 이걸 넘기게 되면 그럼 이걸 운용해 주세요라고 위탁을 할 겁니다. 그러면 대행사는 이제 고심을 하겠죠. 어떤 전략을 써서 광고를 집행을 할 것인지 또 어떤 매체에 얼마만큼을 쓸 것인지를 이제 고민을 하고 집행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 매체는 저는 이렇게 한번 비교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뭐 펀드 매니저가 종목을 사는 것에 좀 비유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저는 예를 들면 요새 좀 뜨고 있는 뭐 2차 전지 관련 뭔가를 좀 사고 싶어요. 혹은 저는 그냥 삼성전자를 사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자, 증권회사를 통해서 주문을 넣을 겁니다. 그러면 이 미디어 랩이 하고 있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증권회사에서는 그 주문을 받는 영업사원이 있을 거예요. 이 영업사원이 그 주문을 받게 되면은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주면 2차 전지 관련주 어떤 게 있는지를 알려주고 그걸 이제 사주는 역할, 또 삼성전자 주식이라고 하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매체를 종목이라고 하고 대행사를 펀드 매니저라고 하면 이걸 이제 사는 역할을 이제 미디어 랩이 대항을 하고 그 다음에 사후에 자, 이 결과물이 어땠는지를 갖다가 리포팅하는 역할까지를 이제 미디어 랩이 합니다. 거의 뭐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닌데요. 자, 이 미디어 랩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해외에서는 이 미디어 랩이라는 사업 자체가 존재를 하지를 않습니다. 자, 이런 그거를 부킹형 광고라고 하는 건데요. 왜 부킹형 광고라고 하는 거냐면, 자, 이 미디어 랩이 이 고객인 대행사 그리고 광고주를 위해서 수많은 매체들의 지면을 일정 수준의 디파짓 머니를 넣어놓고 일단 광고 지면을 잡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주문이 들어오면은 그 지면을 갖다가 넘겨주는 거죠. 사람이 좀 끼어 들어가는 이런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캠페인을 이제 집행을 하고 게재해서 이제 결과물을 얻게 되는데 한 하루 이상의 시간 소요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프로그래매틱 시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래매틱 시장은 이거 역시 그 주식을 사는 거에 좀 비유를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마치 그 주식 거래를 HTS나 MTS를 통해서 거래를 하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DSP라고 하는 거는 디만드 사이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대행사하고 연결을 시켜 놓은 건데, 뭐 일종의 이제 뭐 광고의 지면을 갖다 종목이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지면을 살 건지, 또 어느 시간대에 지면을 살 건지를, 이 DSP를 통해서 이제 입력을 하면 마치 HTS를 통해서 뭐 주식 종목명을 정하고 호가를 정하는 것처럼 입력을 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체는 자, DSP를 통해서 주문이 들어왔었을 때 자동적으로 이거를 갖다 대응해서 호가를 입력을 해주는 SSP라는 것을 연동시켜 놓게 됩니다. 그러면 DSP에서 주문이 들어오고 SSP에서 대응하는 호가가 들어오게 되면 애드 익스체인지에서 광고가 거래가 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매체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 매체 광고 지면 중에는 인기가 있는 지면이 있고 인기가 좀 없는 지면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원리에 따라서 호가가 이렇게 정해지게 되면 인기가 있는 지면 같은 경우에는 비싼 값에 팔릴 수가 있게 되고요. 인기가 없는 지면은 안 팔리는 게 아니라 싼 가격이라도 팔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매체 입장에서 보면 전체 광고가 자, 매출이 좀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자, 대행사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로직 상황에서는 어떻게 광고를 운영을 하냐면 자, 여기서 DSP에서 이제 광고를 갖다가 호가를 입력해서 집행을 하면 즉각적으로 그 결과물이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결과물을 알게 되는 데까지 한 30분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대행사는 이 광고 효과를 분석을 하면서 계속 새로운 호가를 입력을 하고
고객 입장에서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매출을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을 해야 합니다. 데이터는 크게 보면 세 가지 데이터가 있죠. 첫 번째 데이터, 퍼스트 파티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 퍼스트 파티 데이터는 광고주의 데이터입니다. 광고주가 직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객 데이터나 아니면 광고주의 매출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커머스 광고주라고 하면 커머스 광고주의 그 매출 상황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예를 들면 자사몰의 매출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이제 대행사와 연결시키게 되면 대행사는 이제 광고주의 매출이 어떻게 뭐 변동하고 있는지를 보면서 이걸 계속 이렇게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번 라운드를 돌려본 다음번에는 요 다른 매체의 다른 지면을 구매를 한다. 그렇게 한 여러 차례의 라운드 돌리다 보면 이렇게 있었을 때 광고주 입장에서는 최고의 매출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퍼스트 파티 데이터를 기본으로 깔고 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DMP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DMP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의 약자입니다. 데이터 매니지먼트 플랫폼 말을 복잡하게 써있긴 합니다만 이거는 이제 외부에서 제3자 데이터를 끌고 오는 방식이고요. 자, 요걸 이제 증시로 좀 비유를 해보게 되면 이 DMP가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종의 외부에서 이제 정보를 갖다가 이제 제공을 해주는 역할을 수행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대행사는 이제 광고주의 데이터, 그다음에 외부 데이터를 사오고 또 자기네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축적된 캠페인 데이터들을 혼합을 해서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런 광고를 돌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미디어 랩의 역할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미디어 랩이 하고 있던 일 자체를 여기서 보는 이 DSP부터 SSP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이거는 일종의 전산, 컴퓨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디어 랩의 역할을 이런 프로그래매틱 광고가 대신을 하게 되면 미디어의 영역은 축소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전 세계 시장에서 보면은 프로그래매틱 광고의 비중은 한 80% 정도는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한 수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프로그래매틱 광고의 비중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작년도에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이쪽 이 프로그래매틱 광고의 속성을 갖고 있는 광고 지면들을 여러 론칭을 해서 좀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디어 랩의 역할에서는 사실 이 미디어 랩은 이 프로그래매틱 광고와 관련해서 이 DSP를 운영하는 역할을 미디어 랩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런 이 프로세스는 대행사가 직접 할 수도 있는 영역이고 아니면 이게 좀 복잡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이런 매체에 대한 모든 걸 잘 알고 있는 미디어 랩한테 이제 그 위탁을 해서 광고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미디어 랩은 사라질 거라고 하는 거는 옳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근데 분명한 거는 방향성으로 봤을 때 미디어 랩은 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영역이 좀 축소가 될 수가 있고 이 프로그래매틱과 관련되어 있는 플레이어들은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프로그래매틱과 관련해서 나스미디어는 미디어 랩 1등의 역할을 하면서도 이런 프로그래매틱 플랫폼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랩이 빠지게 되면은 이제 프로그래매틱으로 이제 보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 상장을 한 와이더 플래닛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DSP하고 DMP를 좀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죠. 그 미국의 이제 트레이드 데스크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동일하게 이 DSP 중심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게 DSP 시장에서 영역을 최대치까지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그 센 주가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이 광고라고 하는 시장 총파이 자체는 저성장 산업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매체별로 이해관계가 좀 달라지죠. TV보다는 디지털이 좋습니다. 근데 한 몇 년 후가 되면 또 TV가 또 좋아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TV에도 타겟팅 효과를 얹을 수 있는 기법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이 시장 자체는 디지털 중심으로 움직이게 될 것 같고 이 디지털 안에서도 누가 더 경쟁력을 갖게 되는지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장 자체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광고를 보실 때에는 글로벌 확장성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다른 업종으로 이종 산업으로 진출을 하는데 상당히 그 광고하고 궁합이 좋은 분야는 커머스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광고회사는 그 자기네 고객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캠페인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그럼 광고회사가 직접 자기 브랜드를 론칭을 해가지고 광고를 한다면 그러면 광고에서도 이익을 낼 수 있고 또 상품에서도 이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광고 산업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오늘 좀 그 디지털 광고에 대해서 두 번째 영상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좀 투자 판단하시는 데 있어서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